만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시장이 참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연 이틀 2026년 들어서자마자 2거래일 연속 불기둥을 뿜어내면서 오늘은 4,450포인트까지 돌파해 주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저력의 배경은 전체 시총의 25%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힘이 컸겠죠. 올해 내내 이런 삼성전자의 힘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세로 보면은 그리고 시장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바대로 가면은 그게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압도적 1등을 했을 수 있었을 때 그 배경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대급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이익 성장을 코스피가 보였고, 두 번째로는 저평가 매력이 발산되면서 멀티플이 확장됐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혜택을 못 받지만 약달러 효과를 유럽이 보면서 전반적으로는 저렴하고 이익 성장 많고 심지어는 약달러 효과까지 본 유럽과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이 흐름이 올해도 고스란히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반도체 주도로 이익 성장이 상당히 높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예상 이익이 43% 작년 대비. 그런데 지금 신흥국이 한 17%, 선진국이 한 1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익 성장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는 올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전히 그 저평가 매력이 있습니다. 그 금리가 장기 금리가 오늘도 지금 일본, 우리나라 다 지금 장기 금리가 우상향하고 있고요. 유럽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도 아마도 그러면 같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장기 금리가 상당히 강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는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나은 모습을 보인다. 저평가 매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약달러 효과. 우리는 작년에 전혀 효과를 못 봤는데 12월 정도부터 들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원화가 이제 강세 방향으로 방향성을 틀었고요. 플러스에서 제가 중국 위안화 강세가 용인되고 있다 말씀드렸고, 올해도 지금 시작이 조금씩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우리 원화도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삼박자가 작년에는 성장과 저평가였다면, 이익 성장과 저평가였다면 올해는 거기에 약달러 효과까지 더해지는 삼박자가 우리 시장을 좀 강하게 여전히 밀어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자, 그럼 삼성전자만 자세히 좀 톱아 볼게요. 일단 영업이익 추정치가 스트릿 컨센으로는 100조 원이 넘는 건 사실이지만 노무라 증권에선 134조, 그리고 시티그룹에서는 155조까지 높여 잡으면서 목표가를 20만 원까지 올려 잡은 상황이거든요. 일단 AI 반도체 수요 폭증, 여기에다가 DDR4 낸드 가격도 상승하면서 P와 Q의 동반 상승이 감지되고 있는데 올해 내내 이 P, Q가 동반해서 상승할까요? 적어도 지금의 흐름을 놓고 봐서는 연내에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어디에서 감지가 되냐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가격 올라가는 것은 매일매일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견디다 못해 이것을 사다가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일반 서버 업체들, AI는 당연하고 일반 서버 업체들, 그다음에 스마트폰, PC, 결국은 범용 반도체, 일반 말씀 주셨던 서버향 그런 D램, 이 모두의 가격이 너무 매일매일 일신우일신 하다 보니까 못 견디고 결국은 최종 가격 자체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도 올해 들어서 지금 15% 이상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반도체,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반도체 플레이션, 그러니까 이런 세마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가격이 올라가면은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이거 어느 순간 수요자들이 더 이상 이 가격에 못 사, 이런 게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수요가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현재의 상황은 즐기되
과연 최종 수요자들이 이것을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 그것도 예의주시하면서 같이 쳐다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님의 연간 전망에서 내년도 이제 장기금리 상승기다. AI라든지 이제 성장 섹터 물론 좋겠지만 저평가 가치주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뭐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빅테크 성장주를 담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뭐 훌륭한 전략이겠지만 이와에 못지않게 가치주의 포션도 조금 확대를 해놓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상당히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냥 이분법적으로 기술주 하면은 그냥 다 성장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누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적어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우리 신흥국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성장주에도 들어가지만 가치주에도 들어갑니다. 네. 또 가치주에서는 2등으로 지금 높이 지금 비중이 차지하거든요. 그만큼 저평가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PER, PBR 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위 신흥국 성장주 지수, 신흥국 가치주 지수 양쪽에 둘 다 들어가는 회사는 대만의 TSMC,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회사는 워낙 이익 성장도 좋아서 PER은 낮은데 PBR도 낮아갖고 소위 장부가 가격도 낮아서 상대적으로는 지금 둘 다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AI주 기술주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 안에도 성장주, 가치주가 구분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도 어찌 보면 거기에서 보면은 가치주스럽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AI주 내에서도 성장도 중요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싸냐, 저평가 매력이 있느냐를 투자자들이 찾고 거기로 엄청나게 지금 자금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은 AI 모멘텀이 있으면서 가치주인 삼성전자의 지금 상당한 그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이것은 당연히 외연이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저평가 매력이 있는 가치주를 발굴하려는 노력은 올해 연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그런 저 PBR 중에 고배당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신흥국 내에서 가치주, 성장주 모두 해당된다. SK하이닉스는 성장주로만 분류되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종목군 내에서도 가치주로 좀 분류될 수 있는 종목들 잘 선별해보는 게 좋은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한중 우호 관계 복원에 반점을 둔 이번 만남.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뭐 SM, 형지 같은 11개 대기업 총수들도 함께 출동을 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글쎄 오늘 엔터주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좀 무색해지면서 급락을 했지만 투자자로서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면요. 예,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좀 아쉽게 됐는데 엔터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방중이 확정되고 난 다음부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미리 올랐었죠. 엔터주는 사실은 그것이 조금 늦춰질 수 있다라는 비서실장의 코멘트 때문에 오늘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기노브로 놓고 보면 당연히 그것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는 탑다운으로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대중국 무역 수지 흑자를 94년도부터 28년 동안 흑자를 보다가 최근 3년은 적자 반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다시 흑자로 되돌리는 것.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무역 블록에도 들어가지만 중국의 무역 블록 양쪽에서 다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출주들의 이익 개선 폭은 훨씬 좋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의 계기가 이번 방중을 통해 갖고 마련돼야 되고 그것이 되는지를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전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게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너무너무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랑 겹치면서 지금 경쟁을 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끝까지 경쟁한다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서로 공생하는, 상생하는 그러한 그 관계를 이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것이 가능한 분야는 또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가 좀 아쉬워했던 경쟁 우위가 확실한 문화 콘텐츠, 관광, 화장품 같이 한한령의 직격탄을 맞았던 분야는 분명 그 해제 가능성이 높고 그것에 대한 어쨌든 그 단서를 이번 방중을 통해서 얻어오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남은 내일까지의 그러한 방중 관계에서 좀 잘 체크해보고 그와 관련된 투자는 지속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2026년 시황 설문을 했대요. 고로 이제 뽑아본 키워드가 코리아라고 합니다. 외국 주식보다는 이제 국내 주식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가 잘 갈 것 같고 ETF에 좀 투자하고 싶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안 갖고 계신 분들 내지는 좀 포션이 작은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오늘 13만 8천 원을 돌파한 삼성전자지만 반도체 ETF 포션 좀 늘려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도? 예, 그러니까 뭐 만일 이제 개별 종목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우시면 당연히 업종 ETF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요. 또 사실은 그게 더 부담스럽고 보수적인 분이면 그냥 지수 ETF를 가져가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성에는 안 차지만 거꾸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또 나중엔 또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덜 오르고 덜 빠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사신 분들은 또 거꾸로 보면 그 성향 자체가 보수적인 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결국 밤에 편안하게 발을 뻗고 주무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밤 또 연준 의원들의 연설 내지는 또 이번 주는 좀 연준 의원들 많이 연설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1월의 마지막 달에 FOMC 회의 예정되어 있는데 올해 한 해 금리 변동 관련해서 언급이 나올 것 같은데 큰 영향을 줄까요, 시장에? 1차적으로는 시장은 그 기대는 조금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봤지만 2월 달에 이제 지금 1월 안에는 사실은 연준 FOMC의 회의도 중요하지만 의장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것이 이제 윤곽이 1월 내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것 같고요. 늘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로는 지역 연은장 12좌석이 다 바뀝니다. 이 12자리가 어떤 성향으로 바뀌는지도 꼭 같이 우리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